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매일이 공포의 밤입니다. 이란이 트루 프로미스 3를 어길 생각을 안 하고 매일같이 불벼락을 퍼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16일 밤 공격이 9번째 파도였습니다. 텔 아비브의 스카이라인에서 불꽃이 장렬했고 최대 항구 도시 하이파도 초토화됐습니다. 특히 하이파에서는 발전소가 두들겨 맞아 정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도심 여러 곳의 주택과 아파트도 통째로 찢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자 지구에 했던 만행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정권은 광범위한 언론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트루 프로미스 3의 9번째 파도가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당국은 여러 주요 도시의 상황을 촬영하던 CCTV를 모두 꺼버렸습니다. 텔 아비브, 아슈켈론, 제루살렘, 아슈도드, 하이파의 공습이 생중계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란의 공습으로 자기네들이 굴욕을 당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비춰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미국 CNN 등 서방 매체는 중계 화면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비디오 스트리밍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점령지 상공을 보여주는 라이브 스트리밍도 빠르게 삭제됐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여러 차례에 걸친 이란의 보복 공격을 촬영한 혐의로 당국이 여러 국내외 언론인을 체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전에 미사일과 드론의 충돌 영상, 특히 충돌 시점과 위치를 녹화하고 공유하는 것은 전시 중에 이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아이언돔인지 사드인지 모르겠지만 발사된 미사일이 고장으로 자기 편에 떨어지는 이런 광경은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텔 아비브를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정착민이란 표현은 남의 땅인 팔레스타인을 점거하고 있는 유대인이란 의미입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텔 아비브 주민들에게 브네이블락 지역을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군이 테헤란 시민들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최근 경고한 데 대한 혁명수비대 대응 조치입니다. 중동 여러 지역의 무슬림들은 이란의 트루 프로미스 3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하늘을 가로질러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이란의 미사일 궤적을 즐겁게 감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이 전망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앉아 자국군의 팔레스타인 포격을 감상하며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이제는 아랍인들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중동 여러 곳에서 축제 분위기입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면서 이란의 진정한 약속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감격에 겨워 악기를 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하늘의 유성이 스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타브리즈의 방공망이 이스라엘 F-35 전투기를 또다시 격추했습니다. 이로써 이란이 격추한 F-35는 넉 대로 늘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공군은 이란의 기만술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선 등 앵글로 섹슨 매체들은 이스라엘 공군이 테헤란 미흐라바드 공항에 배치된 F-14 전폭기 2대를 파괴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모형 비행기였습니다. 이란의 프레스 TV는 디코이에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갔다면서 통쾌했습니다. 참고로 F-14는 톰 크루즈가 탑건에서 모는 전투기로 이미 골동품입니다. 이란 혁명 이전 팔레비셀에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전투기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6월 16일 국영방송 IRIB를 폭격한 데 대응으로 이스라엘의 채널 12와 14 본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6일 뉴스 앵커 사하르 에마미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야만스러운 공격이라고 말하는 순간 스튜디오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바로 다른 건물에서 방송에 복귀했습니다. 에마미는 알라 아크바르를 외치며 이란 방송사를 상대로 저지른 시온주의자들의 범죄에 세계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그러면서 자신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대신에 이스라엘의 범죄를 세상에 폭로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방송사가 폭격을 맞자 1층에 있다가 빠져나온 국방부문 편집장 유니스 사들로는 시오니스트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어린이까지 살해하는 유대인들이 야만스럽게 방송사까지 공격했지만 진실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격앙된 어조로 리포트했습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 유엔 이란 대사는 이스라엘이 진실의 최대 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과 미디어에 대한 극악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이란은 모든 자유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6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은 또 영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습니다. 주권 국가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논평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일각에서는 이것 가지고 개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국제관계 정치학 전문가인 드미트리 브리즈에는 중국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이스라엘 국방부 공습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전략적 관점에서는 논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이 특정 데이터나 정보에 접근해 이란에 전달했거나 중국의 동맹국 중 하나가 베이징의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동기는 다층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이는 중국이 이스라엘과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스라엘과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베이징은 서방과 점점 거리를 두고 있으며 미국이 텔아비브를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결고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라시아 반대편인 중동에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이 타이완 방어에 투입할 수 있는 관심과 자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대유라시아 구조에 부합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다극화를 통한 평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란이 에너지, 정치 허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란을 강화한다는 것은 미국을 약화시키고 대안적 안보기구인 상하이 협력기구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드미트리 브리드제는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거의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스라엘 부추기면서 텔아비브를 돕기 위해 미국의 무기를 중동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원이 끊긴 우크라이나가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이 핵 협정에 서명했어야 했다면서 여러 번 서명을 하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누차 말해왔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모두 테헤란을 당장 떠나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상 네타냐후의 말과 같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시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수도가 폭격을 당하니 공포에 질린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담담하게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서구 미디어들은 이란만 망하게 생겼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벤구리온 공항이 폭격을 당하자 여객기들을 터키에 피신시킨 상태입니다. 다시 트럼프 얘기를 해보자면 G7에 참석한 그는 영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뒤 정상들과 만찬만 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귀국했습니다. 중동 사태 때문이라고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일부 한국 매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회담이 무산됐다면서 이를 외교 참사에 모내하면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긴급한 일이 있어 돌아간다는데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틀 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이란 간 전략적 협의체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맹으로 방산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협력해왔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란 지원에 적극적입니다. 벌써 화물기 2대 방공미사일을 실어 보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항모킬러 동펑 미사일을 보냈다는 미확인 보도도 있습니다. 중국의 맹우인 파키스탄 역시 발로키스탄 회랑을 통해 대형 컨테이너 트럭편으로 미사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장은 무슬림 국가들에 대해 이스라엘과 단교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힌두스탄 타임즈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이란에 핵 우산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